좀 만성적으로 내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진 거구나, 그 결과로서 지금 생각이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안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의 양이 줄어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내용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오랜 관계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의사예요. 원래는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재밌고 뭐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그냥 그 친구가 하는 얘기마다 굉장히 막 스스로에 대한 비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일정 부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그냥 일관되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지속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 생각을 늘어놓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우울감이 명확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나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겠다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명확한 그런 신호가 아닐 때는 내가 지금 우울증인가? 병원에 가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변할 때, 또 생각들이 계속 자동적으로 반복될 때 우울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인지 왜곡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평상시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영역의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두 번째는 타인을 포함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흔하게 드는 생각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내용의 생각, 심한 자책, 부적절한 죄책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과 타인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는 세상은 어차피 경쟁적이고 혼자 살아가는 거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의 고립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는 나 진짜 지금 사는 거 재미 하나도 없고 고통스럽기만 한데 이런 고통 안 끝날 것 같아, 사는 건 어차피 고통이야, 시간 지나도 고통스러울 거고 그냥 나는 이거 견디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 아주 극단적으로는 내가 죽어야지 이 고통이 끝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면담하다 보면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고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의지에 따라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보자 라고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펼쳐지는 결과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사는 게 행복하고 순조롭다라고 하면 그 결과적인 생각도 밝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누구누구야, 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생각을 좀 고쳐봐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환자분들이 먼저 어디선가 알고 오셔서 선생님,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다던데요, 저는 항상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생각이 좀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를 제가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인지행동 치료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상당히 심하게 올라와 있는 급성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지행동 치료가 잘 먹혀 들어가진 않아요. 연구 결과들도 보면은 인지행동 치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인지행동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증상이 심할 때는 그게 효과적으로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인지하게 되거든요.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지, 왜 이런 생각만
그만할까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조금 아픈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그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나도 모르게 뭔가 생각이 많이 변했다, 혹은 스스로 느꼈다,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지적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내가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진 거구나, 그 결과로서 지금 생각이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안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 누구야, 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약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이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심지어 의사예요. 그 친구마저도 이렇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선생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나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을 일정 기간 동안 먹게 되면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명확히 변해요. 부정적인 생각의 양이 줄어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내용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해요. 선생님, 진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약을 먹었는데 생각이 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몇 주가 지나서 말씀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울감, 자살사고, 심한 무기력, 의욕저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좀 만성적으로 내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일찍 오셔서 혹시 이게 우울증의 신호는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우울증이 맞다라고 한다면 약을 적극적으로 쓰셨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